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네, 건국대 글로컬 혁신대 권영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지난해부터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A부터 G까지 이제 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말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돼서 코스피가 뭐 3천까지 치솟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반이 되기는 했는데 뭐 먼저 조금 소감을 여쭈면 어떠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마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도에 오른 기업이라 그러면 네.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기술 대형주나 이런 중심의 시장에서는 적기에 투자를 잘하고 사실 뭔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또 주가에 더 그렇죠. 좋은 효과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을 두 개로 뽑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뽑고 있지만 네.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는 것도 사실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게 같은 그룹 내에 동일한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 환원 성향을 가진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가가 현저히 차이 나는 건 그렇죠. 사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한 가지로 극단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먼저 상법 개정안 이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넘어가실까요? 뭐 사실 이제 법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 거부감이 조금 맞아요.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업할 때 보면 법 네. 얘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일단 듣기 싫어해요.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뭐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주제는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사 충실 의무가 네, 맞습니다. 하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주주 총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이사가 의무를 지는 대상을 지금까지 회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상의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주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의무의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을 사실 이 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되고 뭐 전체 주주를 네. 공평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묻혀 있는 이슈긴 한데 이제 전자주주 총회 이슈는 그런 거죠. 우리 해석상 사실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 총회가 네. 가능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 기존처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선 네. 해석상 가능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걸 도입하고 싶은 회사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 상장사 아직 이게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시행령이 나와봐야 하는데 네네. 대형 상장사의 경우에는 임의가 아니라 이제 의무화시키는 의무화. 규정, 네, 이건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개정을 찬성하는 야당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는 여당과 재계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이유가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요소들로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언론에서는 이게 주주와 기업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이게 뭐 이쪽 편이네 저쪽 편이네 저렇게 하는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건 간에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그건 들어가는 다 거죠. 깔려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요. 네. 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어떤 사람은 이게 효과적이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각이나 이해 차이에서 방법론에 좀 차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라는 구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사실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 이익을 좀 공정하게 나누는 그래서 공평이란 말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네.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될 거고 그래야 투자자들이 믿고 기업을 지지해 줄 거다. 그래야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네. 같고 그다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파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피자를 그냥 또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피자를 큰 거 시키면 사실 약간 덜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이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영 판단하고 수익성, 성장성을 높여서 네. 뭔가 총량을 좀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이 상법 개정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보면 경제단체 수장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 반대 여론을 정부에 계속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부도 사실 계속 거부권을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많이 거부권을 하면 7번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앞으로 국회는 통과를 했고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너무 네. 어렵죠? 네, 사실 뭐 거부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쟁점인 것 같아요. 이건 근데 그들도 뭐, 이제 네. 어쨌든 경제 기반이라든지 기업을 토대로 하겠지만 이게 진짜 비단 한 가지의 이유만은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변수가 네.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도 있고 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런 것까지 가만히 됐겠죠? 지금 정부가 하는 생각은? 뭐 모든 게 다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사실 이게 주주 보호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취지가 그렇죠. 너무 좋고 한데 예. 제가 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좀 들었거든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얘기를 해보면 네. 너무나도 좋은 취지고 한데 이게 사실 실험적이거나 좀 급작스럽게 일어났었을 때는 예기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때도 막 봐야 될 문제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좋다가도 진짜 불확실성의 그 하나 작은 요소로도 큰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감안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는 투자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좀 논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뭐 신사업을 내놨어요. 근데 봤는데 뭐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금까지는 사실 바라만 봤다면 아니면 뭐 그냥 주식을 뺐지만 이제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그런 걸 말씀을 이제 할 하신 수 건가요?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개정이 되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상법 개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대화보다는 그렇죠. 이제 주주가 주주 의무 충실한 거니까 좀 더 주주의 어떤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못하게 뭐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의견의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그 기업에 더 다가가고 더 관심이 커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갔었을 때 뭔가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네, 적다라고 했었을 때, 그다음 내가 뭔가 얘기했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뭐 해도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죠. 뭘 해?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생겨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근데 또 한번 보면요. 이게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근데 뭐 신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만약 사사건건 어떤 간섭까지는 아니지만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개정안에 따라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힘들 수 있을까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하는
순간부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주주마다 사실 이해관계가 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배주주나 소수주주나 주주로서의 이해가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이해관계를 사실 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을 해보면 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가지는 주주로서의 이해가 사실 다를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지배주주는 주주 외에 뭔가 경영권이라는 네네. 다른 지위를 가지는 거고 소수주주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주주라는 탈이 씌워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이익이라고 해놓은 거지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들도 저해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기업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이제 경영에 있어서 좀 속도가 늦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경영에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사업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제약은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앞에 제가 잠깐 들었던 예하고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로서의 이해만 가진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의견들은 다른 주주의 이해랑 동일할 거고 그렇겠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주주인 동시에 사실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 또 비즈니스로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있다 보니 이들이 뭐 명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을 압박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사실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이런 걸 이제 만약 진짜 개정이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걸 이렇게 공개할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경영 그 신사업이나 이런 거에 지연도 연결이 될 테고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냥 우리 요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하나라든지 삼성 네, SDI나 유상증자라는 것들을 뭐 이슈 컸죠. 어떤 예.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꺼냈을 때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는 걸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뭔가 경영 전략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표할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하나이어로나 삼성 SDI 이번에 유상증자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뭐 배신이나 커뮤니티에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각의 의견이 있어요. 상법 개정안을 개정을 했다면 마음대로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발표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저는 발표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도 제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제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들이 계속 커 나가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네. 판단을 내렸고 그걸 위해서는 사실 투자가 필요하니 거기에 자금 조달하는 거 관련해서 뭐 차입이건 네. 아니면 차입은 사실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게 크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 문제는 합병이다 분할이다 네. 그다음 유상증자나 이런 제도들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떨어뜨리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무산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법 개정안이 된다 그러면 이걸 했다가는 그렇죠. 기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경제적인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서 이제 재계의 역할을 봐도 지금 좋은 데는 없잖아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뭐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또 그런 한 단계 앞서 나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의 기술도 많이 이제 앞서 나가고 이러는데 좀 기술을 한 발짝 앞으로 가는데도 굉장한 그 안 그래도 지금 늦었다는 말이 많은데 더 이 텀을 길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입장에서는 사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걸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뭐 여러 이해관계들이 존재하잖아요, 주주 사이에. 그렇죠. 예. 그럼 그거 고려하고 내가 이제 피해를 안 봐야 되니 위험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소극적으로 할 텐데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실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큰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투자나 이런 거 제때 못했을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네. 봤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게 취지는 너무 좋다. 그걸 공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옳고 그름 이런 거보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네. 경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이 진짜 상법 개정안이 돼가지고 소송이 가능해진다면 이게 진짜 쉽게 소송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보다는 소송하는 일단 문턱이 낮아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었을 때는 이제 주주 이익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더 보일 수도 있고. 네, 그쵸? 그렇게 강조되면 사실 이게 좋지 않은 예들이 생긴 건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 인권 보호라는 건 좀 쉬운 문제인데도 그거 얘기하니까 학생 인권 보호가 강조되면서 교권 침해가 나오는 문제도 생기듯이 이 주주 보호합니다라는 걸 얘기해 놨을 때 뭐 그런 과거 사례 봤었으면은 뭐 지금 얘기하신 문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LG 화학도 그랬고 카카오처럼 쪼개기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했을 때마다 이제 주주들이 사실 굉장히 배신당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느끼고 또 주가에서 시장에서도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잡을 거다. 상법 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고 이게 사라지거나 그렇다고 주주의 편의를 다 봐줘서 쪼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아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게 상법 개정 논의 출발된 게 그 합병권이랑 LG 물적 분할권이 네네. 사실 중요한 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었을 때 물적 분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 물적 분할이라는 건 사실 그 의미가 있는 제도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활용되는 제도라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상장을 하는 것부터 이제 그 주주들의 주가가 희석 떨어지는 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떠나서 물적 분할을 했었을 때 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의 물건에서는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선택했었다면 그쵸. 주주들의 피해가 적었을 거다. 그런데 네. 이제 지배주주의 그때 지분율 자체가 한 33% 조금 넘었거든요. 33.34인가 이랬었는데 네. 그러면 인적 분할을 선택하면 사실 지배주주들이 그 마지노선이 되는 3분의 1을 사실 지키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게 되고 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서 지배주주에게 좋은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 선택 단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주주를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집중 투표제도 있고요. 상장사 그 아까 말씀하신 전자주주총회 실행도 있는데 득과 실은 또 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됐을 때 도입이 됐을 때? 일단 뭐 전자주주총회가 먼저 왔으니까 그거부터 네.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전자주주총회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 권익 보호 관점에서 괜찮은 제도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 개정안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전자주주총회가 가진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완화하는 네네.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안은 주주 일부가라고 해서 네. 반드시 이제 현장 병행해요. 물리적 장소에도 개최하고 이제 그렇죠. 전자 온라인으로도 거고, 해야 네.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주주 권익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제대로 선택하겠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또 해야 네.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사정에 따라서 전자주총이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좀 선택하기 좋은 형태로 제도를 만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이 제도는 특별한 득이 없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형사 의무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결의 취소 관련 문제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 조문을 보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법 조문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의무화를 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총은 사실 논란이 심했고 이게 사실 그쵸. 감사위원 분리선임하고 합쳤을 때는 뭐 주주들의 비례적인 뭔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 주주들의 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증을 봤었을 때 요건이 맞으면 한 3분의 1 정도 있어도 집중투표를 활용하면 한 반 정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집중투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국회 통과는 했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도 지금 참고 자료가 이제 금감원에서 나왔었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 수장들의 생각이 다른 것도 계속 지금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복훈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하는 거고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랑 좀 비슷한 잣대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해서 하자는 건데 이렇게 엇갈린 반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네.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냥 그 금감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 법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뭐 미국이나 네. 영국은 뭐 법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학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다른 국가고 그다음에 이 신인 의무가 출발하는 것도 다르지만 네. 이게 형평법이라는 곳에서 인정되는 의무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물은 케이스들을 네, 보면 이사하고 주주의 자본 거래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그렇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일본의 체계를 하는데 그 일본은 사실 우리랑 동일하거든요. 해석론이 동일하고 지침은 사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서양처럼 가고 있다, 영미랑 맞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약간은 왜곡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걱정되는 게 금감원도 어쨌거나 영향력을 가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된다 그러면 추후에 사실 거기서 나오는 입장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자본시장법을 조금 개정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낫다라고 좀 보세요. 어떤 부분이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부분이 또 모자른지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보호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보다는 아예 이사가 몸 판단을 할 때부터 주주 이익 고려해갖고 판단해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강할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주주의 이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 다르고. 판단했었을 때 주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 또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분일수록 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상법을 하면 주주 보호라는 건 이득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이사의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총량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본시장법 개정이 주주 보호 관점에서 상법 개정보다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총량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크게 먼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커갈 수 있도록 해서 주주만 잘 사는 것보다 사실 근로자도 잘 살고 채권자도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서로 좀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연결이.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건 누구도 지금 실증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는 상법 개정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불확실성도 좀 많고 지금 경기에도 뭐 갑작스러운 일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국대 권영수 교수님과 함께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A부터 Z까지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